늦은 밤 박노식이 봉투를 건넨다. 이 안에 지유 어머니 사건의 진실이 있습니다. 정분이 봉투를 열자 20년 전 의료 기록과 미선의 서명이 드러난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이며 숨이 멎을 듯한 정적이 흐른다. 이제 내가 숨긴 죄를 세상에 꺼낼 때다. 사연을 시청하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이 시작됩니다. 전라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이른 새벽입니다. 84세 김정부는 은빛 머리를 곱게 쪽져 올리고 한의원 문을 열었어요. 5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에서 정부는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왔습니다. 정분 할매, 벌써 일어나셨네요?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어요. 정부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잖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의원 뒤편에는 정분이 직접 가꾸는 약초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어요. 당귀, 청궁, 백작약. 각각의 약초들이 제철을 맞아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무릎을 굽혀 새싹들을 살펴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할매, 이 봄에 나물 캐러 산에 안 나가요? 마을 부녀회장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마을 할머니들이 함께 산나물을 캐러 다녔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올해는 좀 바쁠 것 같아서요. 다음에 꼭 함께 가겠습니다. 사실 정분의 마음은 온통 손녀 한지유 생각뿐이었어요. 서울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 29살 지유는 이번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분에게는 유일한 혈육이자 삶의 전부와 같은 존재였죠. 지유의 부모는 지유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정분이 홀로 지유를 키워왔습니다. 어린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리던 날들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당당한 여성으로 자라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우리 지유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정부는 혼잣말을 하며 약초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고 했어요. 지유가 전화로 들려준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었죠. 정부는 엄하고 강단 있는 할머니로 유명했어요. 지유를 키울 때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공부든 예의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혼을 냈죠. 덕분에 지유는 반듯하고 똑똑한 여성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정분인의 지유가 서울에서 약사로 잘 되고 있다며? 이웃들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지유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정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손녀 자랑을 할 때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몇 명의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허리가 결려서 농사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진맥을 보고 침을 놓아주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아픔들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꾸준히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야. 정분의 손길은 신중하고 정확했어요. 50년 넘는 경험이 축적된 숙련된 손놀림이었죠. 환자들은 정분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나서 정부는 한의원을 정리했습니다. 침대를 정돈하고 약재들을 정리하고 내일 사용할 약침을 준비했어요. 모든 일이 체계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유야, 행복하게 살아라. 정부는 서울에 있는 손녀를 향해 마음속으로 기원했어요. 작은 집에 도착한 정부는 지유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약국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우의 모습이 예뻤어요. 이제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 정부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쁠 지우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참았어요. 대신 내일 아침에 안부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항상 정분의 건강을 걱정했거든요. 정부는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곧 있을 손녀의 결혼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어요. 지우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게 정분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지우 어릴 적 꿈을 꾸었어요. 작은 손을 잡고 약초밭을 걸으며 이것저것 가르쳐 주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약초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맺힌 새싹들을 바라보며 지우의 결혼 이야기를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분이 전화를 받자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어요. 정부는 바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결혼 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신랑 어머니께서.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야? 자세히 말해봐. 지우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어제 신랑 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는데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반대? 무슨 이유로? 정분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이유로요. 집안 배경이 없다고, 문벌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정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전화 저 좀 바꿔봐.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선입니다. 현우 어머니예요. 정부는 예의를 지키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 할머니 김정분입니다. 하지만 미선의 다음 말은 정분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미선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부모 없는 집안하고는 우리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집안의 격이 다르거든요. 정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모 없는 집안이 무슨 죄라는 말씀이세요?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미선은 거침없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대형병원 원장 집안입니다. 문벌을 중시하거든요. 정부는 미선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댁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선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서울 대형병원 원장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이죠. 그래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정분이 말하려는데 미선이 끊어버렸어요.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집안과 격이 맞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집안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우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부모 없는 게 무슨 죄야? 우리 지우가 뭘 잘못했다고. 정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과 열심히 공부해서 약사가 된 지우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분했어요. 정부는 곧바로 지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지우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정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정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서울로 올라갈게. 그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해 보겠어.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안 돼요. 너무 멀고 힘드실 텐데. 지우가 만류했지만 정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내가 너를 키우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하려고 했나? 이 결혼 할머니가 지킬 거야. 정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서울에 갔던 이후로 처음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각오였습니다. 정분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옷가지를 챙기면서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봤다가는 큰 코 다칠 거야. 정부는 자신이 그냥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이웃집에 한의원 부탁을 맡기고 정부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지우 어릴 적 생각을 했어요. 부모 잃고 울던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고생스러웠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최미선이라고 했나? 한번 보자. 정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정분의 가슴에는 조용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정부는 먼저 40년 전 제자였던 박노식을 찾았습니다. 노식은 현재 유명한 외과 교수로 의료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정분이 한의학을 가르쳤던 시절, 노식은 가장 총명했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노식은 정분을 보자마자 반갑게 일어섰어요. 70이 된 지금도 정분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식아,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지? 정부는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노식의 사무실은 각종 의학 서적과 상장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정분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도 걸려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고 있었는데, 노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선생님께서 갑자기 서울에 오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노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내 손녀 결혼 문제로 왔어. 최미선이라는 사람 혹시 아나? 노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미선 원장님 말씀이시군요. 의료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손녀분과 무슨 일이? 노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부는 미선이 한 말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부모 없는 집안이라며 결혼을 반대했다는 내용까지 모두 말이에요. 노식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선생님, 최미선 원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의료계 내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성격도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집안 배경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노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손녀를 함부로 대한 게 문제지. 노식아, 내가 나 좀 도와야겠다. 정분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노식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이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부는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선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죠. 선생님, 최미선 원장은 정말 고집이 센 분이에요. 한번 마음먹은 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노식이 우려를 표했지만 정부는 단호했어요. 그래도 만나봐야지. 말도 안 해보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다음 날 아침 정부는 노식과 함께 미선이 원장으로 있는 대형 병원을 찾았습니다. 웅장한 병원 건물을 보며 정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구나. 속은 어떨지 봐야지. 정부는 당당한 걸음으로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병원 로비는 최첨단 시설로 꾸며져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고급 소파들이 병원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미선이 병원 로비에서 다른 의사들과 중요해 보이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분을 보자 미선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어머, 시골에서 직접 오셨네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의사들도 정분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정분의 소박한 차림새가 화려한 병원 로비와 대조를 이뤘거든요. 정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직접 와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미선은 정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하시죠. 주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원장실에서 이야기할까요? 정분이 제안했습니다. 미선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세요. 둘은 원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정부는 병원 내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최신 의료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병원의 역사와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미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습들이었죠. 원장실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 한쪽에는 미선이 받은 각종 상장과 인증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정부는 그 모든 것들을 차분히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전화로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있었나요? 미선이 원장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부는 미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눈에 내가 시골 촌늙은이로 보여도 난 여기서 내 눈빛을 꺾으러 왔어. 정분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강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미선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집안과 지우 씨 집안은 격이 다릅니다.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부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격이 다르다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봐. 그날부터 정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 있는 제자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미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미선에게도 분명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정부는 노식의 도움으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미선이 과거에 관련된 몇 가지 의혹스러운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의료사고 은폐 의혹과 불법 수술 관련 소문들이 의료계에 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자료들을 보세요. 노식이 조심스럽게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최미선 원장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꽤 알려진 이야기들이에요. 정부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있었다면 큰 문제네.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 삼기 어려웠던 상황들입니다. 최미선 원장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정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미선이 주최하는 병원 이사회 모임에 참석해서 직접 대면하기로 했어요. 노식이 초청장을 구해주었고 정부는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참석했습니다. 병원 이사회실은 고급스러운 회의실이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의료계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분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미선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김정분 선생님이시네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다니 뜻밖입니다. 미선이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미선은 병원의 성과와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우리 병원은 지난해에만 수백 건의 성공적인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의료진의 실력과 시설의 우수성이 입증된 결과죠.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정분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엇이든 말씀해 보세요. 정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집안은 명문가라고 하셨는데 명문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분의 질문에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미선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원장님께서 제 손녀와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집안 배경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정작 원장님의 배경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뜻이신지. 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원장님의 과거 수술 기록들입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군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미선은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그런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요? 정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 불법 수술 건수 목록은 뭘로 설명하실래요? 미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개인을 모독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선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독이라고요? 저는 단지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분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원장님께서 제 손녀를 집안 배경으로 판단하시니까 저도 원장님의 배경을 알고 싶어서요. 미선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정분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이런 자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든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할 수 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린 미선을 바라봤어요. 원장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거짓이라면 당당하게 해명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분의 침착함에 미선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예요. 미선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공식적인 자리니까 더욱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고 다른 사람은 예전부터 소문은 있었죠 라고 속삭였습니다. 미선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근거 없는 의혹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미선이 애써 진정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정부는 마지막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여자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선이 생각보다 교묘하게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분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미선은 정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거예요. 정분은 미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제 손녀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원장님도 자신을 지키고 싶으시겠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분의 말에 미선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정부는 지우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손녀를 만나 위로하고 싶었거든요. 지우는 최근 스트레스로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미선의 지속적인 압박과 결혼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부는 손녀의 헬쑥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지우 얼굴이 많이 상했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지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좀 바쁜 시기라서. 하지만 정부는 속을 수 없었어요. 지우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미선이 나타났습니다. 정분을 보자 미선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어머, 할머니께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미선은 지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정분이 말리려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지우는 미선을 따라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정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우 씨, 이제 정말 포기하는 게 어때요? 미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가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너무 걱정하셔서.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선은 지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지우 씨도 현실을 봐야죠. 우리 집안과는 정말 맞지 않아요. 내 할머니가 내 인생을 망칠 거예요. 그 순간 미선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지우를 때리려는 것이었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팡이 끝이 미선의 손목을 정확히 가로막고 있었어요. 정분이 어느새 나타나 지우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녀 건드리면 그 손 다신 못 쓴다. 정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미선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냈습니다. 할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정부는 지팽이를 놓지 않은 채 미선을 노려봤어요. 무슨 짓이라니? 우리 아이 지키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거야?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들까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저기 뭔가 일어나고 있어. 원장님이랑 할머니가 싸우는 것 같은데.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부는 지우를 자신의 뒤로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지우는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미선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할머니, 여기는 병원이에요. 이런 소동을 피우시면 안 되죠.
하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동? 내가 소동을 피우는 거야. 당신이 우리 아이 때리려고 한 거야?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미선이 변명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봤어요. 원장님이 저 젊은 여자분을 때리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말리신 거 맞아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미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미선아, 당신이 아무리 원장이고 돈이 많아도 사람 됨됨이는 못 사는 거야.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당신의 진짜 격이야. 미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야말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선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미선에게 좋지 않았어요.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원장님, 저는 그냥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지우야. 내가 물러날 이유가 없어.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 미선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소문이 퍼질 게 뻔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여기서 이럴 일이 아니죠. 개인적인 문제라고? 정분이 냉소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이 때리려고 한 게 개인적인 문제야? 그럼 나도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정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병원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선은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보았어요. 정부는 지우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지우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고개 들고 걸어. 지우는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정부는 생각했어요. 미선이 보여준 진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정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지우는 정분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부는 지우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지우, 할머니가 있는 한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해. 그날 밤 정부는 노식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노식은 정분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최미선 원장이 지우 씨를 때리려 했다고요? 노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만약 내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지우가 맞았을 거야. 노식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분이 성격이 급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 정도까지. 정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식아,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어. 그 여자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야 해.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 아이 이야기를 했잖아. 수술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혹시 그때 일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노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선생님, 그 이야기는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국 덮어졌거든요. 정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왜 덮어진 거야? 최미선 원장의 영향력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노식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아이의 가족이 가난해서
제대로 항의할 수도 없었고요. 결국 합의금 몇 푼 받고 조용히 넘어갔다고 들었어요. 정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 노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 갔을 거예요. 당시 부모님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정분이 놀라며 물었어요. 뭔가 친숙한 이야기였거든요.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부모 잃은 아이가 의료사고까지 당했으니까. 정부는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노씨가 그 아이 이름 혹시 기억나? 정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노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지유였던 것 같아요. 당시 5살이었으니까 지금은 29 정도 될 텐데. 정부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한지우. 바로 자신의 손녀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식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혹시 그 아이를 아시나요? 정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유가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던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지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것,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지유야.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식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지유 씨가 그때 그 아이라고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우리를 거부했구나. 정부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미선이 지유와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단순히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과거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였던 거죠. 노식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최미선 원장이 지유 씨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정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보신이지. 과거 일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야. 선생님, 하지만 20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지유 씨도 기억하지 못할 텐데. 노식이 말했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저질렀던 일이 중요한 거지. 정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노식아, 그때 수술 기록 원본을 구할 수 있어? 노식은 난색을 표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20년이나 지났고 게다가 조작된 기록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시도해 봐야지. 분명히 어디선가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분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노식은 정분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겠어요. 다음 날 정부는 지유를 만나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유야, 내가 어릴 때 수술 받은 기억 있어? 지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렴풋이는 기억나요. 할머니가 병원에서 밤새 지켜주셨던 것도. 그때 담당 의사가 누구였는지 기억나? 정분이 물었어요. 지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렸으니까.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부는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노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요.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분이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야? 어디서 만날 수 있어? 정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노식이 대답했어요. 내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놓겠어요. 하지만 선생님, 그분도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정부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0년 전 그 어린 지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미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건지,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선도 불안해하고 있을 거라고 정부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구나. 정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정부는 전날 밤 간호사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지우의 수술 당시 미선이 의료 기록을 조작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할머니, 정말 오늘 결혼식장에 가시는 거예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해. 지우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결혼식장 대신 정부는 미선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병원 귀빈실로 향했습니다. 미선은 오늘 병원 발전 기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거든요. 정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귀빈실 앞에 도착한 정부는 노식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기자들이 많이 올 거예요. 노식이 마지막으로 걱정을 표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식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정부는 가방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20년 전 수술 기록, 원본과 당시 간호사의 증언서, 그리고 미선의 서명이 조작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미선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병원의 밝은 미래를 위한. 미선이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을 때 귀빈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분과 지우가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기자들이 갑작스러운 방문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왜 갑자기 들어오신 거죠? 미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분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미선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기자회견 중입니다. 나중에. 하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로 이 기자회견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기자들의 관심이 정분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는 20년 전 의료 기록과 최미선 원장의 서명이 있습니다. 정분의 말에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미선은 급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간이요? 정분이 반박했어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밝히는데 부적절한 시간이 있나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첫 번째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한 5살 어린아이의 원본 수술 기록입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공식 기록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요. 미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옛날 일입니다. 지금과는 상관없는. 정분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상관없다고요? 그럼 이 서명 조작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서류에는 미선의 서명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었어요. 하나는 원본, 다른 하나는 조작된 버전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였던 분의 서명을 지우고 본인 서명으로 바꾼 증거입니다. 정분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건 중대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다른 기자들도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이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기록을 조작하신 건가요? 미선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이건, 이건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모함이라고요? 그럼 이 증언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정분이 내민 것은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의 증언서였어요. 수술 중 실수가 있었지만 은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기록 조작에 협조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특종감이에요. 원장님, 해명 부탁드립니다. 미선은 마이크를 놓고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기자들이 막았어요. 그때 지유가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바로 그때 그 아이입니다. 지유의 말에 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5살 때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지유가 미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집안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미선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이었어요. 기자들이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원장님, 의료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 인정하시나요? 환자 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병원 원장직에서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질문들이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정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부로 우리 손녀는 당신 집안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런 가문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거든요. 정분의 선언에 지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귀빈실을 빠져나갔어요. 기자들이 뒤따라가며 계속 질문했지만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분과 지유는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의료기록 조작 사건은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결국 미선은 병원 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했어요. 의료계에서도 그동안 감춰왔던 다른 의혹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분과 지유는 전북 시골 마을로 돌아왔어요. 결혼은 취소되었지만 지유의 얼굴에는 오히려 후련함이 번졌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가문과 인연을 맺을 뻔했다니. 지유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진짜 명문가는 인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돈이나 지위로 되는 게 아니거든. 정부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지유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의원 뒤편에는 정분과 지유가 함께 작은 약국을 열었어요. 지유가 서울에서 배운 현대 약학 지식과 정분의 전통 한의학이 만나 마을 사람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반가워했어요. 정분이네 손녀가 돌아와서 같이 일하니까 더 좋네. 이제 감기약도 여기서 사고 한약도 여기서 지어 먹을 수 있겠어. 마을 할머니들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지유는 서울의 번잡함보다 이런 시골의 정겨움이 더 좋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한의원 마당에서 정분과 지유는 함께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매화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이런 일을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배우면 되지. 정부는 지유에게 약초 하나하나의 효능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당귀는 혈액순환에 좋고 이 청궁은 두통에 효과가 있어. 지유는 열심히 듣고 메모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저 때문에 이런 큰일이 벌어졌는데.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옳은 일을 한 건데 뭘 후회해. 오히려 20년 전 진실을 밝혀내서 속이 시원해. 실제로 정부는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었거든요. 지우가 어렸을 때 수술 후 왜 그렇게 아파했는지, 왜 회복이 더딘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마을에는 지우의 귀향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떡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우야, 서울 생활 고생 많았지? 이제 고향에서 편히 살아라.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정분 할매, 손녀 교육 정말 잘 시켰어. 마을 이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나쁜 놈들한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니 정말 대단해. 정부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점점 밝아졌어요. 할머니, 저 서울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정부는 그런 지우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손녀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요.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선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과거 피해를 당했던 다른 환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미선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뉴스에서 최미선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지우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마땅하지.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를 속이고 기록을 조작했으니 당연한 결과야. 하지만 정부는 복수심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거든요. 지우야, 우리는 앞만 보고 살자.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야. 지우도 동감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매화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긴 뭘. 가족은 서로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정부는 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지우야, 앞으로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고 살아라. 그게 진짜 행복의 비결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저는 이제 제 길을 당당하게 가겠어요. 할머니처럼 바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평범하지만 정겨운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정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가족은 끝까지 지키는 거라고.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정분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행복은 바로 이런 순간에 있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뭘 할까요? 지우가 물었어요. 정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우리답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지금까지 이것이 인생 이야기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